그냥 출근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5배속 부르세요. 포레일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작게 세팅해서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드린 7가지 방법은 모두 초기 자금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대신에 한 가지,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방식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처음에 세팅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세팅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불로소득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패시브 인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패시브 인컴을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이 8가지나 되니까 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잘 파서 그 시스템만 만들어놔도 아무런 패시브 인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모티콘 판매입니다. 사실 이모티콘 판매는 우리나라에서 시도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외국에서는 아이폰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패시브 인컴 구축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이메시지 스티커를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플 iOS에서 앱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의 그 절차를 모두 똑같이 밟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맥북도 필요하고 개발자 등록도 필요하고 이 개발자 등록을 통해서 개발자 콘솔에서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연간 이용료도 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규격의 이미지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심사를 받아서 통과되면 그냥 팔 수가 있어요. 네이버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시도해보기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심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점 심사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보다는 라인이 심사가 조금 덜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이모티콘 만드는 영역에서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모티콘을 어떻게 만들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모티콘은 그림보다는 컨셉이 중요한데요. 이런 이모티콘도 판매 중이란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림은 그대로인데 문자만 바뀌고 있죠. 사실 이 그림도 엄청나게 어려운 그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한 가지 그림의 대사를 계속 바꿔가는 그런 형식의 컨셉을 잘 잡은 이모티콘입니다. 또 혹은 이런 그림은 어떤가요?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렸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하지만 컨셉을 잘 잡고 당시에 병맛이라는 유행 코드와 잘 맞아서 굉장한 매출을 냈던 이모티콘입니다. 그림 실력이 출중해야 만들 수 있는 이모티콘은 전혀 아니에요. 이 이모티콘을 만든 작가분은 25살인데 이모티콘 판매로 5억 정도 버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이모티콘 판매는 그림보다는 컨셉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조금 돈을 투자해서 크몬 같은 데서 디자이너를 구해서 사실 작품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컨셉만 잘 잡으면요. 혹은 내가 이모티콘 쪽에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값이 저렴한 타블렛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사서 조금씩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과거 영상에서도 이모티콘 도전을 해본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라인은 한국에서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서 해외를 타겟으로 판매하기에 좋은데요. 해외 타겟 같은 경우에 뭐 일본 유저나 아니면 동남아 유저들,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드를 파악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판매를 하는 게 심사는 조금 더 어렵지만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면서도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 함은 내가 만든 컨텐츠에 구글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영상도 영상의 시작 단계에 광고가 나올 것이고 보신 것처럼 광고가 중간에
중간중간에도 나오고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광고가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광고에 대한 수익을 유튜브와 컨텐츠를 만든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시작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내 얼굴을 공개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공개하는 게 좀 꺼려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의 많은 채널들을 조금만 벤치마킹 해보면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쓰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의 경우에 그냥 건강과 관련된 녹황색 채소의 사진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성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글자와 PPT로 만든 그런 이미지들만 진행되고 TTS라고 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요즘엔 인공지능이 잘 발달돼서 내가 텍스트만 넣으면 그것을 음성으로 바꿔서 읽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사만 하고 벤치마킹하고 컨셉을 잡아서 잘 시도해보면은 충분히 얼굴을 까거나 목소리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도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구글 애드센스 방법인데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블로그를 많이 운영합니다. 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수익만을 위한 수익형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블로그처럼 블로거의 일상을 담는다든지 어떤 식당의 리뷰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게시물은 적은 것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서 그런 글들을 쓰고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게시글 중간중간에 달린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좀 이전에는 포스팅에 있는 이미지와 광고를 혼란스럽게 막 섞어놔서 이게 이미지인가 하고 클릭을 했는데 광고이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혹은 스크롤을 하거나 중요한 버튼을 누르려면 광고가 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그런 조금은 기분 나쁜 방법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블로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많이 발전해서 컨텐츠 차원에서 정말 광고를 누르고 싶게 잘 만드는 그런 블로그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보통 게임 광고들이 그런 식으로 리뷰 형식의 잘 쓰여진 글 사이사이에 게임 관련 광고를 같이 누를 수 있게 혹은 게임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사는 광고들을 같이 누를 수 있게 배치를 함으로써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는 다른 게시물에서 이렇게 잘 한번 세팅된 클릭을 유도하는 게시글 하나 만들어 놓고 키워드 유입량이 많은 블로그 게시글들로 이 글로 트래픽을 유도시키면서 이 글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형식의 수익형 블로그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는 네 번째 방법은 제휴 마케팅입니다. 영어로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 어떤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대신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람이 물건을 사면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방식의 그런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영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쿠팡 파트너스가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고 해외에서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가장 많은 유저들이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제휴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사실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의 3%를 일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제품을 사시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쿠팡에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쿠팡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예를 들면 10만원을 구매하면 저한테 3,000원이 떨어지는 그런 형식의 돈벌이 수단이고요. 쿠팡은 이게 3%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어떤 제품군은 10%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4%, 5%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는 제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수익이 상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휴 마케팅 역시 앞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방법처럼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하여 돈을 버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나 개인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런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이 마케팅을 많이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요즘 해외에서 난리난 이런 7가지 제품
제품 이런 식으로 정보성 게시글인 것처럼 쓰여졌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중간중간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들이 박혀있는 그런 게시글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게 모두 제휴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클릭해서 구매를 하면 그 수수료는 그 웹사이트에서 글을 쓴 사람한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유통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나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업체들도 각각의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윅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의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10분 만에 랜딩 페이지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윅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윅스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윅스에서 호스팅 비용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윅스에서 호스팅 비용을 내고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을 하는 시점에 사실 링크를 제공한 저에게는 $100가 윅스에서 수수료로 지급이 됩니다. $100면 우리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저는 윅스로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해서 100명만 모으면 1200만원을 버는 거예요. 이게 제휴 마케팅입니다. 이런 제휴 마케팅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 템핑이나 DBDB딥 같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제휴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각 브랜드마다 또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서 이렇게 소문내고 팔고 하는 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제휴 마케팅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인플루언서나 채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시도해 보실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유튜브에서 정말 차고 넘치게 많이 볼 수 있는 구매 대행입니다. 영어로는 드랍시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해외에 있는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해외 구매 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시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던 부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쇼피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개인 쇼핑몰을 열어놓고 이베이 같은 곳에서 싸게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사람들이 이런 거는 잘 구매하겠다 싶은 것을 자기의 개인 쇼핑몰에 올려서 구매가 들어오면 이베이에 주문을 넣어 보내는 그런 형식의 드랍시핑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에서 싸게 파는 제품을 내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주문 들어오면 쿠팡에다 주문을 넣어서 그 고객의 주소를 넣어 쿠팡이 그쪽에다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쿠팡에서 파는 걸 왜 더 비싼 돈 주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지? 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미국에서는 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 이 드랍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 이제 중국에 더 가격이 싼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같은 곳들에서 싸게 파는 것들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주문을 넣어서 파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으로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 모델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한때 미국인들이 한국의 새콤달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의 새콤달콤 같이 여러 가지 간식들을 미국으로 역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광고한 그런 간식 같은 것들을 동남아의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면 레모나 같은 거 BTS가 광고를 했는데 싱가포르나 동남아에서 잘 나가는 라자다나 큐텐 같은 오픈마켓에다가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레모나 판매하는 곳 중에 해외 배송을 해주는 곳에다가 주문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방금 말한 구매 대행과 거의 같으면서도 다른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기존의 다른 쇼핑몰에서 팔던 걸 가져온다기보다는 애초에 도매처나 수입처 혹은 제조사 이런 곳들과 관계를 맺어놓고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이 도매처나 수입처, 제조사에 고객의 정보를 던져서 이쪽에서 제품을 보내주도록 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판매 역시도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내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사에 직접 고객 정보를 던져서 이쪽에서 물건을 보내도록 하는 중개 판매예요. 그렇지만 이런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 판매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마진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후에는 직접 수입을 하거나
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이런 과정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이 사업이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7번째는 이북 판매입니다. 이북이라고 해서 거창하지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뭐 PDF 파일로 짧으면 10장에서 길면은 뭐 20장, 30장 정도의 파일을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노하우 이북들이 지금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전자 파일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부동산 경매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법에 대한 이북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이북을 사지 않고 인터넷을 더 찾아보거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그냥 책을 찾아봐도 모두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할 시간이 아깝죠. 책과 유튜브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분산된 정보들 중에서 핵심만 모아서 10장짜리로 잘 정리한 파일, 저는 이렇게 분산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을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이 파일을 10,000원 주고 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상품평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모인 노하우를 10장에서 15장짜리 그냥 간단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북 판매에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올 것이고 그냥 출근길에 PDF 파일로 보내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마지막 8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이거는 투자금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앞에서 말한 워렌 버핏이 이 주식 투자로 패시브 인컴을 만든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소액 투자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도 손실 본 적도 많고 또 조금씩 이익을 본 적도 많은데요. 사실 이익이 났을 때도 운 때문에 제가 뭐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좋은 게 떴다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확고한 투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리얼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리얼 효과란 코리얼이 사면 주식은 떨어진다 라는 게 리얼 효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주식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투자 원칙들을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한 방식들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원래 투자금 100만원으로 월에 10만원씩 정도만 벌자 였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10%니까 연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지금 은행이자가 1몇 프로 이런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3월, 4월에 그냥 투자금 100만원 가지고 사고 팔고 괜찮을 때 사고 오르면 팔고 하면서 벌었던 수익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뭐 거래가 일어난 일도 있고 거래가 안 일어나는 날도 있지만 충분히 그냥 올랐다 싶으면 팔고 아직 손실 중이다 하면은 그냥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식 투자를 했어요. 대신에 망하지 않을 기업,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유망한 기업들에다가 잘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뭐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9시에서 9시 10분 그냥 10분 정도 보고 점심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3월에 20만원 그리고 4월에도 이미 지금 4월 9일까지 한 2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팔아놨기 때문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또 목록으로 있는 관심 종목 중에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싶은 게 있으면 또 구매를 하겠죠. 물론 손실 중이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더 오를 것 같다 라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안 팔았기 때문에 그냥 파란불로 제 계좌에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수익이 나서 판매를 한 그 거래 내용만 보여드린 거기 때문이죠. 대신에 제가 무슨 투자금을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넣으면서 100개 산 거 중에 하나 오른 거, 판 거 지금 내역을 보여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 투자금은 100만원이고요. 최근에 300만원까지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쌓아온 그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루트로든 간에 한번 또 공개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진짜 20분, 30분짜리 영상을 각 하나하나마다도 여러 개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 있다면 좀 더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또 유튜브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향후에 제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영상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